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남북 실무 접촉에서 평양 공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북 실무 접촉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죠. 가연악단 단장 홍성월입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양측 대표된 여러분의 감사에 받겠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실감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남북한 실무 접촉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보도문이 4시간 만에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고요. 저는 예. 무엇보다 내용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예.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시기, 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제 평양을 방문하죠. 규모가 무려 160여 명까지 우리 예술단이 올라갑니다. 예. 유명 가수의 이름이 망라됐는데 그렇죠. 이 공연은 저도 보고 싶은 게 요즘은 공연이 많지만 예. 70년대 가수부터 2018년 현재 가수까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열린음악회 정도밖에 그렇네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하고 구성이 다채로운 그런 이제 뮤지션들이다. 뭐 조용필 씨, 네. 이선희 씨,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안 가봤던 아이돌은 누가 갈까? 그랬는데 저는 SM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레드벨벳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외에도 뭐 정인 씨라든가 지난번 이제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 때 우리 쪽에 내려와서 공연할 때 서현 씨가 씨.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이번에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뮤지션 구성이 발표되면서 이제 네. 화제가 꽤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안전보장과 지원 등 일단은 공연장 두 곳도 동평양 대극장, 그렇죠. 네. 그리고 류경 정주영 실내체육관은 예. 우리에게도 상당히 사실상 우리가 지어줬거든요. 맞습니다. 북한도 일부 비용과 노동력 골조를 제공했지만 예. 네. 우리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어준 현대식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상태를 또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4시간 만에 풍부한 내용이 발표된 걸로 봐서 어제 실무 접촉 분위기 참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조롭게 그리고 잘 합의가 이끌어졌고 그래서 4시간 만에 이제 합의가 나왔고 출연 가수진 결정된 거가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그 K-팝 이런 걸 남조선 날라리풍 이래가지고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 북한 국민들 못 보게 하고 하는데 하여튼 레드벨벳도 가서 과연 어떤 노래 부를지도 우리는 궁금증이 있는데 예. 아마도 그 레드벨벳 같은 그 한류 이 아이돌 말고는 뭐 이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인, 서현, 알리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거로 다 그렇죠. 일가견 유명하신 분들. 아주 유명한 네. 가수들이 조용필 씨는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또 최진희 씨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북한 주민들이 아주 귀를 호강할 것 같은데 어제 그 순조로운 회담을 했던 윤상수석 대표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할까 봐 출발 전부터 또 통일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딱딱한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낄 때도 제가 TV라든지 평소 때 인식하던 그런 분위기는 제가 현성월 단장에게서 느낄 수는 없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남한풍을 북한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조선 날라리풍이라고 합니다. 예, 예. 학생 때 가끔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아서 갑자기 방송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아주. 예. 자, 이 남측 예술단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과거에도 북한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가수분들 이름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급박하게 공연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공연단이 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부 다는 그렇게 구상할 수 없지만 북한 공연에 좀 익숙했던 그런 분들을
분들 위주로 먼저 뽑았고 거기에다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 게 예를 들면 조용필 씨, 이선희 씨, 최진희 씨 같은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5년에 단독 콘서트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13년 만인 거죠. 거기다가 이선희 씨, 윤도현 씨도 이미 2002년, 2003년에 북한에서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 윤상 씨가 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북측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공연할 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관계자들도 조금 우리 북한 사람들도 듣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음악들 위주로 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가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북한에서도 즐거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출연 가수들 중에 조용필 씨가 눈에 띄는데요. 못할 것 같다라는 뭐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밴드랑 같이 할 계획이라고요.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제 좀 우려했던 것이 지난번에 단독 콘서트도 했고 조용필은 북한에서도 유명한 남조선 날라리풍은 모르겠고요. 가수인데 위대한 가수로 인정받는데 그런데 위대한 탄생, 본인의 밴드와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아쉽게 피력했어요. 그런데 인원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혼자라도 가겠다고 수락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160명이라는 대단위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서 위대한 탄생 가게 됐습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거죠. 그런 완성도 높은 조용필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고요. 조용필 씨가 워낙 음악에 대해서 완벽주의인데 본인의 밴드를 데려가는 만큼 더 흥이 나서 멋진 공연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가수 최진희 씨는요 이미 3번이나 북한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북한에 갔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최진희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99년도에 처음 갔을 때 보통 평민들이 고려 호텔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의 미로는 교과서인가 그 외국 민요집 같은 데에 그 사랑의 미로가 실려 있대요. 와, 사랑의 미로가 북한 책에 실릴 정도로 유명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최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다 공연을 북한에서 했었던 가수입니다. 총 4번을 이번까지 가면 4번을 하는 거고요. 평양에서만 이미 3번을 공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최진희 씨 노래를 애창곡으로 하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워낙 또 사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앞서서 최진희 씨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북한의 체계도까지 실릴 정도의 그 정도의 유명한 가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참여 가수 명단에 어떤 아이돌 그룹이 포함될까 이 부분도 상 관심이었는데 남자 그룹은 없고 걸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되게 아쉬워하네요. 저도 참 많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포함이 안 돼서 좀 아쉬웠고요. 레드벨벳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레드벨벳 노래는 좀 독특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사실 레드벨벳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번에 북한에서 공연을 했을 때 반응이 좀 좋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윤상 단장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화적 충격을 좀 줘서 이 우리나라의 좀 진보된, 진화된 아이돌 노래도 선보여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2005년에 이 문화교류가 중단된 이후에 이 조용필 씨부터 뭐 최진희 씨 다 아는 가수들인데 이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좀 북한이 낯설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아이돌들이 K-팝의 또 주류란 말이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원희 형 대기실에서 BTS가 가야 되는데 방탄소년단이 왜 안 가냐고. 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빠졌을까요? 콘서트 가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레드벨벳의 곡은 북한에서 좀 어려울 거예요. 소화하기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 아재 개그, 허무 개그처럼 딱 볼 때는 저게 뭐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얼음 땡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머리를 휘감습니다. 왜냐면 후크송이거든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선수단 입장 때요. 빨간 맛이 나왔어요. 그 노래를 잠깐 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 노래 뭐냐고 해외에서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 충격과 더불어서 아마 그 중독성 높은 후크송 이 노래들을 수능 금지곡이라고 불러요. 공부 안 된다고 고3들은 듣지 말라는 노래들이에요. 이 곡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과연 평양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도 궁금한데 어제 실무 접촉에서는요. 선곡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윤상 수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레드벨벳이 가는 건 결정됐는데 빨간 맛을 부를지 않을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아마 곡은 조금 더 예민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아마 그 양 당사자 간에도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한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번에 왔던 북한 예술단에 대한 답방 형식이기 때문에 그때 북한 공연단이 여기 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선곡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텐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내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존재하고 아까 그 사랑 노래들 제 얘기를 비롯한 사랑 노래들이 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으라고 하는 듯한 김정은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렇고 창원준이 씨잖아요.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 노래 그 북한에서 선곡했을 때는 나만 우리 대한민국 노래 중에서도 김정은 듣기에 좋은 노래들을 선곡한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노래를 절대 할 수 없는 곡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는 평양에서는 절대 못 부를 것 같아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실무 접촉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지원 인력으로 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에 참여하는 걸까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일 잘하는 게 무대 연출이거든요. 공연 기획과. 그래서 이미 과거에 뭐 8, 90년대의 히트곡들을 가지고 있는 들국화, 자우림 이런 밴드들의 무대 기획을 민간인으로서 했던 전문가이기도 해요. 참여할 건데 여러 가지 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논란들이 사회적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주 분야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뭐 정부 기념식을 비롯해서 여러 행사 때마다 탁현민 행정관이 뭐 칭찬받았다, 기획이 뛰어났다,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제 전문 영역에서는 다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그 대대적인 남북교류 행사에 빠질 리가 없다. 저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마쿠에서 윤상 단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선임 행정관이 그렇게 여기서 높은 직책 아닙니다. 통일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마쿠에서 적어도 공연장 내에서만은 아마 본인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4월 1일, 4월 3일이면 뭐 채 열흘 정도밖에 금방 다가옵니다. 이 단독 공연 또 합동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평양에서 정말 멋진 무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우 이태임 씨가요. 갑작스럽게 SNS를 통해서 은퇴 선언을 한 뒤에 외부와 연락이 지금 딱 끊겨서 각종 루머가 지금 남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태임 씨는 사실 조금 그전에 이미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연예계에 돌아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다는 그 분석도 있었는데 잘 복귀를 했어요. 드라마 성공적으로 했고. 그런데 그 계약사 소속사하고도 1년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엊그제 태임입니다. 그동안 너무 뜸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퇴 선언처럼 느껴진 얘기를 하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소문, 관측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하셔서 그런지 어제 뭐 소위 받은 글 이런 사설 네. 정보지 형식으로 많이 다양한 소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시영 씨의 친누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딸 이주연 씨도 뭐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거 모두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또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설입니다. 루머를 얘기 드리면 어쨌든 이태임 씨가 지금 이시영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이다. 심지어는 뭐 임신설까지 놔두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 말씀하신 그 지라시 안에는 그야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가족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로는 그 아파트 자체에는 이시영 씨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신빙성이 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다 지금 루머와 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눈덩이처럼 퍼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먹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태임 씨가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했다. 은퇴의 이유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소속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잠적하다시피 한 상태다. 이런 점에서는 하필 이런 타이밍, 시국이 어수선한 타이밍,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상당히 위기에 몰린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본인이 또 자충수를 둔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차후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는 했는데 이거 좀 빨리 해명을 해야 본인도 이런 루머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권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태임 씨는요, 지난해 말 연극에도 좀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나도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한 6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대본을. 네, 외려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연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각각 선배님들, 후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보는 재미도 너무 재밌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평범하게 살겠다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에게도 아직 뭐 전혀 상황이 연락이 안 닿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또 연락이 닿았다면서요. 그렇죠. 계속 연락이 안 닿아서 소속사 궁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소문과는 무관하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가족과 무관하다. 그리고 해외 체류 중이란 말도 있는데 한국 체류 중이다. 조만간 뭐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이태임 씨는 사실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얼리 멤버 예원 씨와 말다툼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인성 논란도 불거졌고 각종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 추워요? 야, 너무 싫어. 너 한번 갔다 와봐. 안 돼. 너는 싫어? 연애하는 건 괜찮고 보는 건 좋아? 아니. 너 어디서 반말하니? 아니. 추워가지고. 아니야.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눈을 왜 그렇게 떠? 네? 눈을 왜 저렇게 뜨냐고. 요즘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반말해야 되잖아, 반말. 나와. 진짜. 이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응원하시는 팬들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좀 연예계 활동에 힘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굉장히 인성 논란, 사회적 공분. 처음에는 이태임 씨한테 쏠렸다가 가해자가 됐었죠. 가해자가 됐었다가 후배를 어쩌면 굉장히 군기잡은 그런 이제 연예인이었다가 다 공개되고 보니까 예원 씨도 잘한 건 없네. 그러면서 결국은 기싸움에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두 사람 다 비판을 받았어요. 예원 씨는 그냥 물러났고요. 나중에 굉장히 작은 자리로 복귀를 이제 꾸준히 시도를 했습니다. 이태임 씨가 예원 씨가 나오는 케이블 채널의 코미디 프로를 통해서 복귀 선언을 했는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금 그때는 살벌했던 장면이 이후에는 패러디의 소재가 되면서 두 사람 다 편안하게 벗어났거든요. 이제는 열심히 연기를 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잘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은퇴 선언이 나오니까 많은 대중들은 뜬금없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유를 찾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한국 사회가 좀 정치 과잉인데 정치에서 또 이유를 찾아내는 또 과거의 이 전직 정권들의 실세와 벌어졌던 어찌 보면 재벌가와 연예계의 가십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정가와 그리고 연예계의 가십이 이렇게 연결돼서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깨끗하게 해명을 해주시죠. SNS에 한번 잘못 올리면은요, 그걸 수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한번 진위 공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태임 씨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대목으로 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기 드라마죠. 섹스 앤 더 시티의 미란다로 알려진 배우 신시아 닉슨.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간다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 일단 민주당 경선에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뉴욕주가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시, 뉴욕시를 품고 있는 주예요. 쿠오모 주지사가 현직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저 장면, 뭐 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기에 그 변호사 역으로 나왔던 신시아 닉슨이 뉴욕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사상 첫 여성 뉴욕 주지사가 되고 사상 첫 동성애자 뉴욕 주지사가 된다. 이런 점과 함께 지금 그 미국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우를 하다가 대통령 되신 분도 있잖아요. 있죠.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인기 좋았죠. 인기 좋았는데 과연 될지. 그런데다가 또 이름은 닉슨이에요. 이름은 닉슨인데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좀 급진적 진보주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뉴욕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외신을 막 찾아봤더니 오히려 뉴욕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굉장히 개방적일 것 같지만 또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래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출신들이 쉽게 그렇게 어드밴티지를 얻지 못한다. 가능성은 높진 않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는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못 얻어서 이렇게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